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의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500밀리언 달러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 텔라닥 매출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인데, 이렇게만 된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합병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발표한 수치인 만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시너지는 역시 크로스셀링입니다. 텔라닥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진료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리본고의 솔루션으로 연계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리본고 고객들에게도 필요하면 텔라닥 플랫폼의 원격 진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겠죠. 특히 양사의 고객이 서로 25%밖에 겹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슈도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사 고객이 좀 겹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본고가 그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그 확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혈당계, 체중계 등도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제공을 하지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바탕으로 리본고가 텔라닥이 보유한 그 70밀리언 명의 고객 풀을 대상으로 이 크로스 셀링을 할 수 있다면 리본고가 새로운 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큰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리본고의 기존 고객 수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2019년도 4분기 기준으로 22만 명 정도였고, 20년 2분기에 41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서 수십만 명 정도의 고객을 가진 곳들은 꽤 됩니다. 저희 DHP의 포트폴리오인 당뇨 플랫폼 닥터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도 30만 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 명상 앱인 마보의 경우에도 가입자는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이 B2C 모델에 대한 고객 수이고 모두 유료 고객은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미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의 상장사인 리본고가 가입자가 41만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적어 보이기도 합니다. 고객 수가 아직 적다고 하는 것은 그 리본고의 서비스가 확장성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그 스케일을 키우기가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아직 적은 고객 수는 기존의 마케팅 채널이 제한적이거나 뭐 영업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직 기업 대상의 만성질환 관리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리본고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이 휴먼 코칭에 대한 확장성 부분이 바틀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리본고나 오마다 같은 이 비슷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서 이 인공지능 등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원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휴먼 코칭입니다. 이런 코치들은 뭐 영양사나 당뇨병 상담사 등을 포함을 하는데, 이 높은 역량을 가진 상담사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움이라든지 이런 리본고가 이런 코치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도 이러한 코칭의 질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인력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수십 배 늘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코치를 갑자기 수십 배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본고의 휴먼 코칭은 2020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2.7배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리본고는 이런 코치를 외부 업체에서 고용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으로 직접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의 탄류가 더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오마다와 누미 하듯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여서 이 코치 한 명당 담당할 수 있는 멤버 수를 더 늘릴 수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도 사실은 한계는 있겠습니다.
여튼 리본고의 서비스가 충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텔라닥이 기존에 보유한 고객 채널을 레버리지 함으로써 고객을 단기간에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리본고가 이 텔라닥을 등에 업고서 이 해외로 확장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텔라닥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진출이 활발해서 유럽이나 중국, 호주, 남미 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본고는 아직까지는 미국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텔라닥의 기존 해외 고객을 거점으로 해서 이 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텔라닥의 입장에서는 리본고를 통해서 이 앞서 언급했듯이 환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보다 가까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플랫폼에 락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시너지 효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라닥이 현재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자 저주는 이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인해서 원격 진료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사업의 호조를 막고 있지만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완화되고 사람들이 다시 병원으로 직접 방문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에도 여전히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유지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텔라닥은 이 코로나가 진정된 주에서도 이 작년에 비해서 원격 진료 숫자는 이 2배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을 확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CMS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한시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메디케어 수가를 이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책정하기로 한 것을 이 앞으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예전으로 되돌릴지가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CMS의 수장 시마 버마는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과거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지난 8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에도 교외 지역 환자의 원격 진료에 대한 이 메디케어 혜택을 확장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이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텔라닥의 리본고 인수가 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코로나 끝난 이후에도 이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대한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용도 다소간 절감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텔라닥은 미국에서의 그 fee splitting 규정 때문에 그 의사에게 지불되는 진료비에서 직접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받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본고의 코치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저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닭 잡을 때도 소 잡는 칼을 쓰는 식으로 의사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가 진료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코치들이 일정 부분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비용 구조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합병에 따라서 텔라닥, 리본고 연합은 이 종합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서 기존에 없던 상당히 특이한 가치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2B 고객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원격 진료 서비스와 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각각 따로 계약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텔라닥과 리본고가 통합된 하나의 서비스와 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무래도 더 용이할 것입니다. B2B 시장의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 한 서비스와 계약을 하면은 이 다른 서비스와 계약할 동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승자 독식,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여러 서비스를 번갈아 쓰는 것보다 이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기존 텔라닥과 리본고의 경쟁자들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격 진료 회사는 이 만성질환 관리 기능이 적고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회사는 이 원격 진료 기능이 떨어지는데 지금 텔라닥과 리본고 연합은 둘 다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경쟁에서 열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 텔라닥의 기존 경쟁자는 암웰, MDLive, 닥터 온디맨드, 98.6 등등이 있고 리본고의 경쟁자들은 오마다 헬스나 웰닥, 버타, 카날리, 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자들은 이제 텔라닥 리본고 연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암웰은 기존에는 텔라닥과만 경쟁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리본고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반대로 오마다는 리본고와만 경쟁을 하면 되는 구도에서 이제는 텔라닥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경쟁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은 이 다른 경쟁자들도 이 원격 진료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회사끼리 M&A를 하거나 연합을 함으로써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웰과 오마다 헬스가 합병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번 합병의 성사 배경으로는 그 시장의 이 높은 유동성을 꼽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런 큰 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비슷한 딜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텔라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리본고 인수에 너무 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한동안 추가적인 M&A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텔라닥이 지속적인 인수를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했고 텔라닥이 목표로 하고 있는 comprehensive, end-to-end, whole person, full spectrum 이런 원격 의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리본고 이외의 또 다른 만성질환 관리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원격진료 사업 자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중소형 원격진료 회사를 합병했던 전략과 비슷한데요. 이번에 리본고를 합병을 했지만 만성질환 관리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본고 하나만으로 모두 커버할 수 없는 시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마다나 웰닥 같은 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리본고와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슈가 있겠지만 이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를 없애고 만성질환 관리 시장에 더욱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인수 가능한 대상은 바로 그 의약품 배송업입니다. 텔라닥이 진정으로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약품 배송 모델입니다. 이 원격 진료의 밸류 체인으로 볼 때 현재 텔라닥 모델에는 환자에게 어떻게 약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원격 진료 이후에 처방전을 보내주는 것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거나 이 배송받는 것까지는 지금의 텔라닥이 커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배송은 미국에서 이 원격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와는 또 조금 다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주로 디지털 약국, 그러니까 디지털 파마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모두 의약품을 택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집으로 배송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약국 혹은 의약품 배송 회사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호황을 맞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들이 감염의 위험으로 이 오프라인 약국으로 방문을 하기를 꺼리기 때문이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 인터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 환자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받은 처방전을 이 디지털 약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하거나 이 지역 서비스에서 전국 서비스로 발돋움하는 디지털 약국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캡슐이나 알토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유명한데요. 캡슐은 뉴욕에서 2시간 내로 무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 수령 후에는 앱으로 이제 약사에게 복약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캡슐은 코로나 상황에서 뉴욕을 넘어서 시카고, 보스턴, 뉴저지 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알토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올해 초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250 밀리언 달러의 대규모 펀딩을 받으면서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시애틀이나 라스베가스, 덴버 등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토는 온디맨드 원격 의료 회사인 그 힘스라고 하는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 힘스에서 받은 처방전을 이 알토가 당일 배송해주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텔라닥이 이러한 그 의약품 배송 회사를 인수해서 그러니까 원격 진료, 만성질환 관리,
처방, 그리고 의약품 배송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델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텔라닥이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엔드-투-엔드, 그 풀 스펙트럼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텔라닥 CEO라고 한다면은 이런 회사들의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류의 후보는 이 가정용 진단 키트입니다. 이 원격 진료의 가장 큰 한계가 이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하고 이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MRI와 같은 이 영상도 촬영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경증 진료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용 진단 키트를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인데요. 이를 활용하면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원격 진료에 유의미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유용한 가정용 키트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온디맨드 원격 진료 회사인 레모네이드 헬스 등에는 성병 진단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텔라닥과 리본고의 합병에 대한 이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합병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 딜을 제가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좀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보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와는 달리 이 두 회사의 합병 발표 직후에 두 회사의 주가가 또 급락을 했죠. 사실 또 며칠 지난 이후에는 조금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인수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텔라닥과 리본고의 시너지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본고는 아무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0% 상승한 상태였는데요. 거기에 그 당시 주가 기준으로 10%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가지고 이 합병을 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텔라닥은 지금까지 10번 정도의 이 활발한 M&A를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 기업을 평가하고 PMI 하는, 그러니까 합병 후에 통합을 하는 데는 그 잔배가 굵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리본고와의 합병은 지금까지 텔라닥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큰 규모의 딜로 아주 과감하면서도 야심찬 수를 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딜을 통해서 텔라닥이 원하는 대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 원격 의료뿐만이 아니라 이 헬스케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인수합병 이후로 이 미국의 헬스케어 시장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유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는 또 다른 큰 인수합병 건이 성사가 되어도 저는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부에서 기존의 기업들끼리 이런 대형 딜이 성사된다는 것은 이런 산업이 점점 더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언젠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그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